글로벌 트렌드를 분석하고 아이디어까지 드리겠습니다. 마켓 키워드 김종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키워드인가요? 네, 오늘은 장기금리라고 하는 트렌드 키워드를 가져왔는데요. 네. 최근에 장기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채권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금리 대표적으로는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5% 부근에서 경계감 커지고 있던데요. 이 이유는 뭘까요? 일단 그 금리의 정의부터 우리가 좀 내려볼 필요가 있겠죠. 네. 이자율도 우리가 금리라고 하고 금리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네. 채권에 있어서의 금리, 즉 수익률은 지금 투자했을 때 내가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수익률, 그걸 연평균 수익률로 나타낸 것이 채권의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이 수익률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채권 가격이 낮아진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채권을 싸게 사야 내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반대로 지금처럼 채권 수익률이 급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건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누군가 채권을 사고 있다는 의미인데 네. 이 채권 수익률 자체가 실제로 지표물인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기대 성장률, 기대 인플레이션율 이런 것들의 합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물의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시장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그만큼 낮춰잡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특히 1분기 GDP 성장률이 미국도 굉장히 한파가 있었지만 실망스러웠고 유럽도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금리 하락은 어느 한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아니라 동반해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한국 등 주요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대부분 모두 떨어지고 있고요. 특히 급하게 떨어진 것은 금리가 높았던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 같은 국가들이 제일 급하게 떨어지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2014년 이후만 보자면 대부분의 국가가 모두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양상이어서 이 금리의 하락 그 흐름은 자체는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을 동시에 안고 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원인을 또 한 가지 살펴보면 미국만을 놓고 봤을 때는 네. 미 국채 보유가 이머징 국가 쪽에서 늘고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이머징 국가에서 모두 외환 보유액을 늘려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 외환 보유액을 현금으로 가져가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채권을 사거나 아니면 실물 중에서는 금과 같은 안전자산을 사게 되는데요. 실제로 지금 브라질과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채 보유량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줄이고 있죠. 중국은 줄이고 있지만 일본과 중국은 줄이고 있지만 브라질과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이머징 국가들 또 중동 국가들이 물량을 크게 확대해 나가면서 결국은 미국채의 매수 세력이 또 생겼다라는 점 자체가 긍정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되는 것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렇게 빠르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임금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선행 관계는 임금 상승률이 먼저거든요. 근데 임금이 지금 먼저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시차를 두고 물가가 올라가긴 하겠지만 지금의 물가 상승률 자체는 워낙 미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인 물가 상황과 함께 현재 성장률이 예상보다 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누군가 미국채를 강하게 사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미국채 수익률은 최근에 계속 하향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셨다시피 신흥국 중심으로 미국채 매수 세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역시나 미국채로 매수가 몰리는 만큼 자금 흐름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증시는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을 것도 같고요. 어떤가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채권의 랠리가 나타나다 보니까 채권 가격의 랠리가 나타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안전자산 선호 아니냐. 그러면 주식은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자금 동향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으로도 돈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 채권으로도 돈이 들어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시장의 유동성은 풍부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쏠릴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채권 선호자금과 주식 선호자금은 성격 자체가 다르고 운용하는 주체도 다릅니다. 그런 관점에서 채권에서 돈이 빠져나오면 그게 주식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제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무식한 얘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주식 쪽에서 돈이 빠져나갔다고 해서 그 돈을 채권 쪽으로 고정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네. 성격이 맞지 않는 자금의 흐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 4주간 선진국 쪽에서는 대부분의 국가로 모두 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시아, 북미, 뭐 서유럽 가리지 않고 모두 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머징 국가 쪽에서도 라틴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돈이 좀 들어가고 있고 아시아 쪽에서는 자금의 그 상승 속도가 그렇게 뭐 빠르지 않은 국면, 다만 매도는 조금 멈춘 정도라고 이해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채권 쪽에서도 지금 보시면 북미 쪽, 서유럽 쪽 돈이 엄청나게 많이 선진국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머징 마켓 쪽으로는 일부의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전체적으로 부진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살펴보게 되면 선진국으로는 채권이 되었든 주식이 되었든 자금은 계속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본다면 현재 지금 뭐 채권의 랠리로 인해서 주식이 소외되고 있다든지 뭐 이런 얘기는 제 관점에서 보면 전부 네. 틀린 얘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전체적인 자금 유동성 자체는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뭐 좋은 시장이라면 가리지 않고 모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진국적으로 뭐 채권, 주식 모두 인기지만 오히려 신흥국은 더 소외를 받지 않을까, 자금 흐름이 신흥국 쪽으로는 덜 쏠리고 있지 않을까,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뭐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좋은 국가라면 이머징 국가라고 해서 지금 뭐 가릴 것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인도처럼 지금 펀더멘탈의 배경은 없지만 정치적인 이벤트만으로도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유동성이 부족하다, 채권으로 몰렸던 자금이 풀리면 다시 유동성 랠리가 온다라는 얘기 자체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못하겠고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채 수익률 최근에 며칠간 흐름을 보면 다시 한번 저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오늘 2.5%로 다시 재진입하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요. 네. 아까 살펴봤던 대로 큰 트렌드를 보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최근에 단기적인 며칠간 흐름을 보면 이태리처럼 상대적으로 조금 이 펀더멘탈이 낮은 국가의 국채 수익률은 또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한 이틀간 거래만 보면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미국채 수익률은 하향했지만 뭐 이태리나 스페인 같은 국가들의 국채 수익률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도 우리가 살펴볼 만한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결정적인 요인은 뭐냐면 결국 물가거든요. 앞으로 네.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금리의 장기적인 흐름이 장기 금리가 계속 낮아질 것인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미국 소비자 물가도 서서히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생산자 물가나 수입 물가도 현재 꿈틀대면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가격도 더 이상 낮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레벨 자체에서는 위쪽으로의 상승 여력, 즉 어느 정도의 수요만 나타난다면 내려가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국가 간의 차별화와 함께 이런 물가 상승 압력이 존재하는 한 국채의 지속적인 랠리 가능성, 네. 그러니까 국채 가격의 랠리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수익률의 하락이라고 봐야 되겠죠. 국채 수익률의 하락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의 물가 연동 국채가 있죠. 팁스라고 하는 물가 연동 국채가 있는데요. 네. 이 물가 연동 국채 금리를 보시면 5년물을 기준으로는 여전히 마이너스 국면을 보여주고 있어서 향후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상승 압력 자체가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고는 아직까지는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종합적으로 살펴보자면 네. 전략적으로 좀 이렇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권 랠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네. 이런 국채 수익률의 하락은 조만간 마무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안전자산이 지금 선호되는 것이 멈추게 되면 이 자금이 빠져나와서 위험자산으로 올 거다라는 논리는 제가 보기엔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채권 랠리가 멈추는 순간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나타나서 주식 수익률이 크게 올라갈 거다라는 논리 자체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미국 국채와 주식에 대한 매수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이머징 국가 또 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양상이다라는 점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약해보자면 네. 현재 시장의 자금 흐름은 제한적일 가능성, 여전히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선진국 증시, 채권 모두 박스권을 강력하게 돌파하기에는 좀 더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이기보단 적어도 하반기의 경기 상승 속도라든지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보면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미 국채 10년물 금리를 중심으로 또 장기금리 자체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권 랠리 일시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언급을 해주시면서 역시나 더욱더 강한 모멘텀이 나타나야 박스권에서 좀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마켓 키워드 김종현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